어깨를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고 했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요, 간단해요. 어깨를요 이렇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10초에 15초. 굳어있던 어깨가 빨리 풀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어깨 앞으로 말리는 게 많이 안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활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 또 있어요. 바로 습관. 여러분들 어깨 질환 많죠? 어깨 질환에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질환들이 오십견, 회전근개 건염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오십견을 알겠는데 회전근개 건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건염은요, 발병 부위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어깨를 들 때 아파요. 이거를 병원을 안 가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십견 환자들은요, 팔을 들 때 아 하고 아파요. 그런데 만세 해보세요.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내가 이렇게 올려도 안 올라가, 아파서. 그래서 귀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파서. 열중샷 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뒤로 안 꺾여요. 억지로 해도 안 꺾여. 물론 처음 오시게 되는 게 아니라 진행성이 오십견은 점점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되면 점점 더 굳어요. 그래서 오십견을 다른 말은 뭐라고 해요? 동결견이라고 하죠. 동결견. 언다 해가지고. 많이 얼면 많이 얼수록 녹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십견은 초기에 빨리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유착성 관절낭염. 그래서 관절낭의 염증 때문에 어깨가 유착이 된 거라서 관절 가동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더 많이 유착되지 않게끔 가만히 아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더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십견은. 자, 그러면 회전근개 건염은요? 회전근개 건염은 똑같이 팔 들면 아 하고 아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올리면 올라가요. 열중샷에서 아파. 근데 손 잡고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나오는데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건염은 초음파나 MRI 찍어보면은 회전근개가 4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극상근 건이라고 해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쭉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자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힘줄에 마찰 생겨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살짝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상근 건이 제일 많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십견과는 다르게 팔을 들어올 때 통증이 있지만 끝까지 올라간다. 관절 각도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십견은 더 굳어지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되지만 회전근개 건염은 과사용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줄을 손상시킬 만한 동작을 하시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 그 어깨 운동 중에서요, 정말 제일 안 좋은 운동이 뭐냐? 아까 뭐 허리, 목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PT 센터 가가지고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여자든 남자든 아령을 딱 잡고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삼두근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어깨는요, 사실 내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동작에서 어깨가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제일 많이 힘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운동 하다가 하고 아파요 어깨 하시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근개 건염, 충돌 증후군에서 회전근개 건염에서 잘못하면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운동, 내회전에서 올리는 이 운동은 어깨에 가장 좋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회전근개 건염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뭐 50대 전후로 해서 오십견도 많이 올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회전근개 건염을 유발시키는 충돌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충돌 증후군은요, 여러분들 라운드 숄더라고 아시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신 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잘 와요.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운동이 중요한데, 제가 많이 권장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W 스트레칭이에요. W 스트레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요. 팔을 먼저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올린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서서히 팔꿈치 낮추면서 뒤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개뼈가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모아지죠? 그죠? 날개뼈가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날개뼈를 더 모아서 붙지는 않아요. 근데 날개뼈를 완전히 더 모아서 붙인다는 생각으로 쫙 모아진 상태에서 또 10초 정도 버티시는 거예요. 하나, 10번. 이게 보기 더 힘듭니다. 보기보다. 10번 쉰 다음에 다시 쭉 올리고. 다시 한번 쭉 조이는 거예요. 날개뼈를 뒤로 붙인다 해서 10초 정도 버티세요.
등에서 열이 납니다, 여러분. 열 나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쭉 올리시고, 이 W 스트레칭, W 모양이니까 이걸 10세트,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이 등 근육도 강화되고 이 좁아져 있는 이렇게 앞으로 어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세 이런 사람들도 많이 펴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50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를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고 했죠. 스트레칭.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벽에 짚고 막 올리는 운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통증이 제일 덜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운동인데 어깨를요. 이렇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10초에 15초. 주의할 점은 뭐예요? 몸통이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몸통은 버티고 팔만 쭉. 아셨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쭉 10초에 15초. 50개 환자들은 누가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고 혼자서 하려면 통증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라도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굳어있던 어깨가 빨리 풀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바른 자세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통증이 빨리 좋아지려면 여러분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파지는 건 꼭 아니에요. 평상시에 습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목하고 어깨는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승모근.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깨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에서 오래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1.5 거북목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깨는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라운드 숄더가 된단 말이죠. 결국엔 어깨도 이렇게 말리고 목도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환자 교정치료 많이 해요. 추나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뭐 하루에 뭐 많을 때는 뭐 몇십 명씩 하는데 똑바로 누워서 이제 추나 교정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마우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우스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 오른손잡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은 똑바로 누웠는데 오른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그러면 대부분 다 직업이 마우스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로 맨날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게임 하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만 말린 사람들도 있어요. 양쪽이 말리긴 말리는데 오른쪽 어깨만 유독 말려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누워서 오른쪽이 많이 뜬 걸 보고서 환자한테 물어보죠. 어깨 많이 안 좋지 않으세요? 오른쪽?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어깨 이렇게 말리면서 결국에는 팔을 움직일 때 힘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날개뼈하고 쇄골뼈 연결되는 견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에도 염증이 생겨요. 사실 어깨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정상적인 구조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깨 통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만 가지고서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바른 자세를 평상시에 습관을 들인 상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때 부상 정도가 훨씬 덜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턱은 당기고 어깨는 이렇게 펴고 이런 자세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 힘주고 그래야지 어깨가 펴지고 라운드 숄더가 안 되겠죠. 그 운동도 아까도 W 스트레칭 얘기했지만 그게 원리가 뭐냐? 결국에는 가슴 쪽, 흉근 쪽은 스트레칭 해주고 등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잡고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게끔 거북목이 되지 않게끔 잡아줘야지만 이런 다양한 어깨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어깨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제일 안 좋은 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어깨 앞으로 말리는 게 많이 안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활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 또 있어요. 바로 팔짱 끼는 습관. 이렇게 팔짱 끼고 많이들 계실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극장에서 영화 볼 때도 팔짱 끼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스마트폰 못 보니까 뭔가 허전하거든. 이 손을 써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이 습관이거든요. 이 팔짱을 끼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죠. 등 근육은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되고. 그래서 팔짱 끼는 습관도 라운드 숄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팔짱 끼는 습관. 그것도 아주 어깨에는 안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턱 깨는 습관. 턱을 깨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멋있긴 하죠?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 턱 깨는 습관 좋죠. 근데 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이 되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죠, 턱 깨는 습관을 하게 되면. 예, 등 쪽 근육들은 긴장이 된다고. 그리고 한쪽으로 턱을 이렇게 괴다 보니까 이게 목도 틀어지면서 어깨도 한쪽으로 틀어지고. 그래서 이 턱 깨는 습관들, 이것도 목에 상당히 안 좋고, 또 더불어서 어깨가 말리거나 그리고 등 쪽 근육을 너무 많이 이완시켜줬기 때문에 어깨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40대 이상이 되면 30대와는 다르게 매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10%, 그리고 80살이 되면 50%의 근육량이 줄어들죠. 30대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의 C자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척추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과전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앞에 있는 복부에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결국은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중년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유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요, 자세. 제가 이번에 이제 초관절 자세력 해서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책도 냈지만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력도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티님이 좋으니까 모르다가 중년이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많이 뻣뻣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직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앉아 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님도 앉아서 저랑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요,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서 있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이제 180 정도의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7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만큼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젊었을 땐 다르게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사무직을 오래 있으신 분들 대부분도 허리하고 또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 있을 때도 그럼 서 있으면 괜찮냐? 서 있을 때도 이제 빤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그죠? 핸드백을 많이 메고서 이렇게 많이 서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은 또 골반 틀어짐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또 자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누워 있는 거, 자는 거, 잘 때도 어때요? 잘 때도 똑바로 안 주무시고 또 엎드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또 웅크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 뒤쪽을 너무 과도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도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재미는 있죠.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축 운동이죠, 편축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에요. 걷기나 수영이나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한쪽 방향을 쓰는 운동들은 대부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가 있지만은 한쪽 발만 쓰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좌우 근육의 편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허리 통증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씩 환자들 보면 골프가 허리 좋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걷는 건 좋습니다. 걷는 건. 골프하면 걷는 건 좋은데 골프장 가면 대부분 카트 타죠. 잘 안 걷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쪽 방을 틀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골프 선수들도 제가 예전에 최나연 선수나 신지혜 선수, 최경주 프로 배상문 프로 다 치료를 해줬지만은 다들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편측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력도 많이 없고 허리도 많이 뻣뻣한데 그렇게 편측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건가요? 뭐 다 안 좋죠. 허리 안 좋은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의자 앉을 때, 여러분들 의자 앉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걸리는 무게를 등받이가 분산해주고, 이게 팔걸이에다가 손을 딱 놔야지만 또 팔로 허리의 무게가 분산되고, 이거 의자는 없는데 헤드레스트,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야 기대야지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을 보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공원이나 벤치나 뭐 지하철 보시면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목에도 안 좋고. 이 자세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여기서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앉아 있죠.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꼰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자세.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뭐 요즘은 뭐 집에 소파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양반다리하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그 식당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좌식 식당을 다시 다 테이블 놓고 하는 그 식당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앉아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식탁에 딱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식탁에 기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래도 허리 건강에 좋다. 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등받이에 앉고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는 게 좋은 거지.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 숙이고 거기다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본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디스크 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등을 구부려 식사하시면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자세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겠죠. 허리 운동, 아무래도 이제 허리는 그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건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육포처럼요, 수분도 없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쭉 반드시 쭉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때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다리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반대쪽으로 쭉, 그리고 고개는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쭉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느낌. 그렇게 한 15초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머리는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버티고 15초 정도. 이렇게 10번씩. 3세트 정도 하면 아주 훌륭한 허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 속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개 운동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을 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뒷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린 사냥개처럼 딱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쭉 90도로 머리까지 쭉 반드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또 뒤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등척성 운동인데 그렇게 1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 오른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그렇게 해서 또 10초, 15초 정도 버티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 쉽지가 않아요. 뭐 보기엔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데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 습관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앉아있기, 서있기, 그리고 주무시는 거죠. 누워있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일단 중요해요.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요, 이렇게 이런 의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의자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단단하게 의자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등받이 말고, 등 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도, 이 팔걸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전체적으로 손까지 딱 잡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암레스트라고 하죠. 있는 그런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자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허리는 전만이 돼야 되니까 의자 중에서 그냥 뒤가 등받이가 판판하기만 하고 뒤 이렇게 곡선이 없는 의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쿠션, 조그만 쿠션 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높이가 중요하죠. 의자 높이. 요즘 의자들이 다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의자를 너무 낮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구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자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딱 무릎을 한 90도 이상 폈을 때 양쪽 발바닥에 지면에 잘 밀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자를 써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세 중요하지. 습관. 그죠? 습관. 어떤 습관?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다시 앉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서 못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돼요. 배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 배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을 당기고 배에는 힘을 줘라. 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은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귀,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이 발목까지 이 선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저는 서서 진료해요. 네, 스탠딩 진료라고 해가지고 서서 진료하는데, 환자들한테 맨날 제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앉아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은 맨날 앉아있으면서 나보고 앉아있지 말래. 그래서 저는 벌써 9년째 병원 오픈한 지, 저희 피란방병원 오픈한 지 9년째 저는 항상 서서 진료하고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10명 모든 원장들이 같이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료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서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게 좋고요. 저희들처럼 스탠딩 진료나 스탠딩 워킹,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서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매트를 하나 깔으세요. 쿠션인 매트. 그래서 매트 위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주무시는 거.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잘 때는요, 제일 부담 없는 자세가 뭐예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거. 근데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2, 3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높이 정도 되게끔 무릎 오금 밑에다가 베개를 1개 내지 2개 정도 포개서 놓고서 똑바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또 베개를 끼워 놓고 주무시면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는 게 방지돼서 골반 틀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나 허벅지 쪽에 베개를 하나를 끼워 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어깨에서 머리 이 높이 한 15cm 정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쓰지 않게끔 그런 높이의 베개를 배에 주셔야지만 허리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쿠션과 방석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션을 활용해서 허리 뒤에다가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쿠션을 놓고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있는 게 허리의 곡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또 이제 운전하는 차 안에 조그만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을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는 등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쿠션이 뒤에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쿠션에 기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해서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방석 말씀드렸죠. 방석. 또 하나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죠? 뭐 식사를 하던 뭐 식당이던 식당 가면 그래도 방석은 다 주잖아요. 맨바닥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석을요, 2개를, 3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석을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엉덩이에만 까세요. 엉덩이에만. 그리고 다리는 다리 쪽까지 방석을 깔지 마시고 접어서 엉덩이에만 놓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만 올라가게 돼 있어. 엉덩이만. 그죠? 엉덩이만 높이가 조절되면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에만 이렇게 다 방석 올려놓으면 허리가 C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만 높여지고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양반다리 할 때. 그렇게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오래된 노포 식당에 갔는데 앉아서 나 허리는 아픈데 앉아 있어야 되고 뭐 보니까 등받이도 없고 벽에 기댈 데도 없어? 그럴 때는 방석을 두껍게 접어서 엉덩이에만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재활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보존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보존 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아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굳어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